삼각함수 들어갈 건데 오늘 개념 설명이자 어떤 그 연결고리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줄 거고 스토리텔링을 해줄 겁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건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틀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큰 물줄기를 이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서 이 윤곽을 잡고 가야 되고, 지금 이거 졸면 안 됩니다. 이 삼각함수부터는 이제 아찔합니다. 이제 순간 놓치는 순간 이제 아예 이제 나가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잠시 윤진이랑 그 민국이는 반드시 클리닉 때 반드시 와줘야 별도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클리닉을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이래. 그 중학교 때 우리가 45도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60도짜리의 어떤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 있어서의 비율을 구했거든. 비율. 그래서 30도짜리, 그다음 45도짜리 3개에 대해서 30도와 60도와 45도 요 3개의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했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 확장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어떠한 삼각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부터 할까?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를 알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동구나, 몇 도였니 이거? 얼마였니? 다 까먹었니? 요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민국이도 왠지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였니? 다 까먹고 아이씨 2분의 1입니다. 요것도 외우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외우는 방법 난 하나만 그냥 외우면 그냥 표 있으면 중학교 때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아니야 봐봐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이것만 딱 봐. 1대 2대 루트 3 이거 하나만 배우면 돼. 1대 2대 루트 3 나는 딱 이것만 배워. 빨간색으로 할게. 1대 2대 루트 3 얘만 외운다고. 왜냐면 60도를 눕히면 30도지. 60도를 눕히면 30도니까 얘가 1대 2대 루트 3이란 것은 얘가 1대 2대 루트 3이란 거거든. 그 다음에 45도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45도니까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라고. 왜? 얘도 45도니까 얘가 1이면 너도 1이겠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1과 1이면 얘 루트 2겠지. 그래서 외울 게 1대 2대 루트 3 요것만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이란 게 뭐였니? 코사인이라는 것은 결국 요 값이었다고. 요것분의 요거. 얘가 코사인이었거든.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빗변 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1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도 결국 그냥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30도도 빗변 분의 높이가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도 결국 밑변 분의 높이가 돼서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5도는 빗변 분의 밑변. 다시 말해서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사인도 빗변 분의 높이가 돼서 결국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결국 1이 됩니다. 왜? 밑변 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외울 것은 그냥 빨간색 1대 2대 루트 2만 외우면 됩니다. 1대 2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쓰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 문제 몇 번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삼각비에서 너네가 배웠어야 하는 관점과 태도가 있거든. 모든 공식에는 단순히 그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관점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삼각함수와 연결이 되거든.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것은
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삼각비를 이야기하는 거. 삼각비. 삼각비. B.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동그라미 4개 그린 거, 원을 그린 거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그래서 삼각함수로 확장되면서 어떠한 관점들이 생기는지 이해를 하려면 삼각비에서 뭘 배웠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민구야, 혹시 기억나니? 지난 여름방학 때 했었는데 삼각비에서의 반드시 배워야 되는 관점 같아도. 자, 봅시다. 이게 봐봐.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수학적으로. 봐봐. 요 2와 1이 뭐야? 길이잖아, 길이. 내가 단위를 안 적었을 뿐이지 뭐 2cm, 3cm 내지는 2mm, 3mm 요 지금 빗변의 길이라고. 1도 빗변의 길이라고, 길이. 근데 요 60도 할 때 도는 뭐야? 각도지, 도. 단위가 다르잖아. 길이 단위와 각도 단위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물과 기름이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야, 1cm는 1도야.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식이라고, 얘가. 어떻게 길이 단위와 길이와 각도가 한 식에서 이렇게 뭐 관계식을 가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삼각비였다고. 삼각비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어떤 각도라는 그 단위와 그 다음에 그 길이라는 단위를 한 시간에서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결고리였어.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는 요 말이 들어감으로써 요 각도를 뭐라고 해야 되지? 변환을 시키는 거야. 각도에 대한 단위를 길이에 대한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각도와 길이 간의 어떤 관계식을 주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비였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삼각비 중학교 때 뭘 배웠어야 되냐면 어떤 삼각형에 있어서 빗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 그 길이와 60도, 30도, 45도 그 각도 간의 어떤 관계식을 이야기를 해줬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겠지만 응용 문제로 가면서 갑자기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한 길이에 대한 어떤 뭐 조건들을 막 줘. 그랬을 때 너네들이 얘를 문자로 잡아가지고 그 문자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유도해내는, 분명히 문제에서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너네가 각도에 대한 문자를 잡아서 미지수를 잡아서 막 푸는 문제들을 풀었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차피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되니까. 하여간 길이와 각도 간의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그 관계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래서 각도와 길이의 연결고리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각도와 길이의 연결고리가 탄젠트, 코사인, 사인 이런 삼각비라는 것이. 근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에 있어서 길이와 각도를 연결시켜주는 게 삼각비였는데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어. 중학교 때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거든. 민구가 뭐였니? 그리고 민국이 아니더라도 다들 이거 보면서 어떤 뭐 한계점을 느낄 수가 있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삼각비의 한계, 삼각비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60도와 30도와 45도 각도를 3개밖에 몰라. 40도, 뭐 15도, 10도, 내지는 뭐 11.2도 뭐 이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각도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각도가 제한적이다. 30도와 45도와 60도라는 세 가지 각도에 대해서만 길이와 각도 간의 연결고리, 각도 간의 어떤 그 연결식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 두 번째 제한은 뭐냐면, 두 번째 제한은 그 삼각형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어야 돼. 직각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그 직삼이라는 제한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코사인 x에 대해서 내가 찾는 거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한 코사인 값을 삼각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물론 그 정확하게는 저기 수투 넘어서 심화미적,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구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에서는 구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제 가볍게 이제 그 뭐 제시를 해주고 넘어가거든. 하여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y 값들을 대응되는 관계로서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겠지만 스포를 하자면 삼각함수
x에 대한 y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y 값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y 값들. 그래서 그 각도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 오늘 삼각함수의 의의를 할 거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이것들을 해 나갈 건데 삼각함수 자체 그래프로서 우리는 각도 제한이 봉인 해제가 된다. 그래서 모든 각도에 대한 그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들을 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삼각함수라는 그 단원. 얘가 지금 2단원이거든. 삼각함수와 그래프라는 그 중단원에서 1단원은 그 삼각함수의 의의, 2단원은 삼각함수, 3단원은 삼각형과 삼각함수거든. 그래서 2단원에서 이걸 배우게 될 거야. 2단원. 중단원에 있어서의 2단원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봉인이 언제 해제가 되냐면 3단원에서 해제가 돼.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결국 길이와 각도 간의 관계식이 나와. 그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3단원의 삼각형과 삼각함수라고 해서 결국 일반 삼각형에 대한 그 길이와 각도 간의 관계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래서 스포를 좀 하자면 이건 가볍게 들으면 돼. 내가 너네 틀 잡아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다 공부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일반 삼각형이 되면서 요 각도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이 일반적인 삼각형에 있어서 각도와 길이 간의 어떤 관계식이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 이거 흘려들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와 각도 간의 어떤 관계식, 일반 삼각형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각비에서 너네가 중학교 때 길이와 각도 간에 연결시켜주는 식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배웠어야 되고 그 배운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각도가 일반 각도로서 확장이 되고 그다음 직각삼각형이라는 이 제한이 일반 삼각형이라는 그 제한 봉인 해제가 된다는 게 수원에서의 이제 그 배우는 확장판인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제한됐던 것들이 다 이제 확장이 된다는 거죠. 확장 해석이 된다. 각도에 대해서도 확장 해석, 그다음 삼각형에 대해서도 확장 해석이 된다는 게 기본 틀이란 거야. 요 틀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삼각함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 너네 응용 문제에서는 얘가 쓰인다고. 이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삼각형의 길이와 각도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삼각비 내지는 삼각함수라는 거야. 삼각비, 삼각함수. 그냥 코사인, 사인이라고 할게. 코사인, 사인이라는 거지. 이게 응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특히 너네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험장 들어갔을 때 특히 수능 이럴 때 갑자기 생뚱맞게 아무런 그 삼각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문제 속에서. 근데 너네가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야. 어씨 뭐지? 이거 길이에 대한 문제네. 아 이거 길이를 그러면 뭐 막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번 x로 잡아볼까? 아 뭐 얘를 아니면 뭐 얘를 x로 잡아볼까?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얘를 한번 x로 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아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하면 내지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각도를 x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길이로서 다 표현할 수가 있었지. 이런 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들을 또 이제 심화학습 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제 틀을 잡아줬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삼각함수 진짜 정의를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 4개를 그려놨는데 궁금해해야 돼. 막 저게 뭘까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면서 계속 이제 궁금증을 유발을 하면서 여기 앞서서 우리는 뭘 먼저 배우고 들어가냐면 호도법이란 걸 먼저 배우고 들어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호도법을 배운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갑자기 생뚱맞게 삼각함수라는데 첫 번째 단원으로 뭘 가르쳐주냐면 삼각함수의 의의가 안 나와. 삼각함수의 정의가 안 나오고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란 게 나와. 갑자기 왜 나오지? 뭐 이러면서 일단 설명해 줄게. 왜 나오는지도 설명해 줄게.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게 나와 갑자기. 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나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각은 일단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호도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호도법은 내가 어떻게 적어놨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의 넓이 이렇게 할 때 중심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호가 있어. 이 호의 넓이를 잡을 때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60도 분의 요 각도가 뭐 x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x도만큼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들어갔다는 거야. 부채꼴의 넓이를 전체 원의 넓이에서 전체 원의 넓이가 360도니까 그 360도에서 x도만큼의 그 비율만큼의 그 비율로서 우리가 가져갔다는 거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이를 가져갈 때 그 비율로서 이렇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1도, 2도, 3도 이런 걸 갖다가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각도, 도 단위를 60분법이라고 하거든. 60분법. 얘랑 좀 달리 내가 단위 체계를 바꾸고 싶은 거야. 단위 체계가 도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위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반지름이 1일 때 얘는 엄밀히 말하면 호의 길이는 파이로서 표현될 거 아니야. 원에 있어서 어떤 비율이니까. 근데 그 파이가 3.14 얼마지. 그래서 얘가 원래라면 각도 단위로서 표현을 한다면 이 호의 길이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그 파이라는 게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파이라는 게.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요 호의 길이를 1로서 만드는 이 길이를 몇 파이가 아니라 길이 자체를 1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그 각도 단위를 1로서 잡아주면서 얘는 도 단위였지만 얘는 도 단위로서 표현을 안 하고 그때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로서 새롭게 쓰는 거야. 라디안이라는 단위.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새롭게 정의를 내는 거야. 어떻게? 반지름이 1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1이 되게끔 하는 그 각도, 요 크기를 그냥 1 라디안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야. 1 라디안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어떤 관계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학교 때 그 관점에서 원래 원칙은 파이로서 호의 길이가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조금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서 길이 자체를 1로서 만듦으로써 그 단위 길이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그 각도를 1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창조를 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왜 그렇게 단위를 창조를 했는지. 그래서 얘는 1과 1이야. 얘를 R로서 한번 일반화 시켜볼게요. R과 R. 그리고 얘가 1일 때 1이니까 얘는 R일 때 R이겠지. 그리고 라디안 단위. 지금 똑같은 이제 뭐 곱하기니까 1일 때 1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각도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각도는 안 달라져. 각도는 똑같이 1 라디안일 때 너가 1이야? 그럼 나 1이야. 근데 너가 2야? 2가 돼? 그럼 나 2야. 너가 2가 되면 나도 2야. 너가 3이 돼? 나도 3이야.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서 증가하니까 각도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각도는 기본적으로 R 라디안입니다. R 라디안.
내가 가로를 친다는 말은 생략 가능하단 말이거든. 우와, R 라디안. 그리고 내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지웠지만은 칠판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지웠지만은 360도 원래 원의 넓이는 얼마야? 원래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지. 언제일 때? 360도일 때. 근데 얘 넓이를 봐보자고. 얘 넓이는 호의 길이로 보자. 넓이 말고 호의 길이. 1라디안일 때. 1라디안일 때 얘가 1라디안. 얘가 미안합니다. R이 아니라 1. 미쳤네 내가. 1라디안.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거든. 근데 우리가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원의 넓이가 되고 그게 2파이 R이 되는 거지. 다시 내가 지금 순간 얘 때문에 좀 너네 혼란을 줬을 건데 다 설명해 놓고 지금 R을 적어서 얘가 1이지. 얘가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R일 때 R이 되게끔 만드는 그 각도를 1라디안으로서 내가 정의를 내렸고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내린 거야.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건데 조금만 참아줘. 왜 궁금하더라도. 하여간 그래서 일단 전체 비율로서 360도일 때는 2파이 R일 거야. 근데 1라디안일 때는 R이야.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와 도라는 단위, 라디안이라는 단위와 도라는 단위 사이의 관계식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식을 중학교 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갖다라 놓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R은 그 다음에 1라디안, 라디안을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라디안 단위는 생략 가능하거든.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 R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약분되면서 파이 얘가 얘를 넘기게 되면 1도는 1도가 아니라 180만 남깁시다. 180도는 얘가 이렇게 2를 넘겨주면서 얘가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이런 관계식을 한 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파이는 결국 360도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얘는 지금 라디안을 적었고 얘는 라디안을 안 적었거든. 왜 안 적었는지 한번 봐봐. 생략 가능하다 했거든. 너네한테 이렇게 적으면 혼동을 줘. 쌤 무슨 뭔 선생님 개소리입니까 이거. 파이는 3.14잖아요. 그럼 3.14, 2 곱하기 3.14가 어떻게 360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맨날 질문해, 맨날. 처음 질문, 애들이 맨날. 가장 기본 수업을 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 부분이야. 선생님, 이 파이가 360도라고 했는데, 내지는 파이가 360도라고 했는데, 3.14가 180도란 말이에요? 3.14는 길이잖아요. 근데 얘는 각도잖아요. 각도와 길이가 어떻게 같나요? 근데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야, 이거 라디안 숨겨져 있잖아. 라디안 단위를 숨겨놨을 뿐이지 얘는 각도 단위야. 3.14 라디안이야. 그 라디안이 지금 각도 단위라는 거야. 길이가 아니야. 3.14는 맞아. 3.14라는 그 크기는 가지되 그게 각도 단위야. 그리고 그 각도 단위가 180도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1라디안은 몇 도라는 거야? 3으로 대충 나누면 뭐 50 몇 점 몇 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단위 자체가 1라디안을 내가 어떻게 잡았냐면 50 몇 도를 1라디안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그게 3.14 배율로서 증폭이 됐을 뿐인 거지. 50 몇 점 몇 도, 50 몇 점 몇 도 맞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얘가 얘랑 같나요?인데 3.14라는 게 각도 단위인 거야. 그리고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60도보다 약간 낮은, 약간 작은 그 크기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쌤, 그러면 왜 갑자기 60분법 쓰면 되는데 호도법으로 갑자기 갈아타나요? 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가 그것도 다시 또 이제 예고편을 던져놓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봐봐. 180도가 파이다. 요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립시다. 이제 이거는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1라디안 정도가 50 몇 점 몇 도다. 요 정도만. 60도 조금 안 된다. 요 정도만. 60도 조금 안 된다. 약 60도. 약 60도다. 1라디안은 약 60도다. 뭐 요 정도만 해놓고 그럼 뭘 하면 되냐면 봐봐. 얘를 넘겨 봅시다. 그 얘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얘도 중요하지만 1라디안은 처음이니까 라디안 단위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다 표현하겠습니다. 넘겨봐봐. 파이 분의 180도라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도를 1도로 남기고 다 넘겨봐봐. 1도는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야. 180 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지. 그러면 가보자. 자, 이제 얘를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 60도를 라디안 단위로 한번 바꿔봅시다. 민구가 몇 라디안이니? 60도면 3분의 파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야, 1도가 180도의 파이래. 그러면 60도라는 것은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60을 곱해주면 되니까 60도라는 것은 결국 3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거지. 와, 잘렸네. 자, 요거를 여기다 적어야겠다. 지금 얘가 잘렸거든. 오늘 결석자가 많아서 얘를 조금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 그 다음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이렇게. 그래서 60도는 여기다 60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했으니까 사인. 이것도 한번 가볼까? 그냥 이걸로 가보자. 이것도 30도라는 것은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되겠지. 30도는 30을 곱하게 되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6분의 파이로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30도는 6분의 파이라는 거. 값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45도는 여기다가 45로 곱하면 되겠지. 45로 곱하면 되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너네가 60분법의 각도 단위를 일단 이런 도 단위로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때 바꿀 때 어떻게 줬다? 그 각도 단위에다가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곱해서 여기다가 몇 도인지를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구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 각도에다가 얘를 곱하면 된다고. 각각의 각도에다가 얘를 곱하면 그냥 그게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뀐다는 거.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칠판이 너무 삐져보서 그냥 가볍게 뭐 135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135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라디안 단위가 된다는 것이. 그럼 얘는 4로 나누면 45, 4로 나누면 4로 안 나눠지는데 미쳤네. 도와줘. 5로 나누면 27 맞지? 5로 나누면은 36이 되네. 그럼 3으로 더 나눠지니까 9. 9로 나눠지네. 9. 4, 9, 36. 3, 9, 27. 이렇게 되네.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60분법을 1차적으로 코드법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학함수 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60분법을 왜 호도법으로서 바꾸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은근슬쩍 흘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파이가 3.14인데 그 파이를 뭐 180도라고 했었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3.14가 180도가 되나요? 길이가 어떻게
각도가 되나요? 아니랬지. 파이 요 사이에 라디안 얘가 생략되어 있다 했지. 파이 라디안이 생략이 되면서 결국 얘는 각도 단위고 각도 단위인 거야. 파이를 각도 단위로서 썼고 그 파이라는 것을 3.14 얼마 얼마라는 그 크기만 갖다 쓴 거야. 크기만 갖다 썼을 뿐이지 길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파이라는 단위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호의 길이로서 계속 그 길이 단위로 머릿속에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가지고 얘가 길이처럼 느껴지지만 크기만 갖다 썼을 뿐 3.14라는 그 크기만 갖다 썼을 뿐 얘는 각도 단위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 지금 지웠지만 1라디안이 몇 도다? 1라디안이 결국은 저기 뭐냐 60도 가까이가 됐잖아. 약 60도. 그래서 이제 파이 정도는 여기다가 또 3.14 정도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각도 단위라는 거. 크기만 갖다 썼을 뿐.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다고. 방금. 길이와 각도를 어떻게 갖다라고 놓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길이와 각도를 어떻게 같은 식에 놓을 수가 있나요? 길이와 각도를 놓을 수가 있었지.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존재 이유가 각도와 길이의 연결고리였지. 그 연결고리와 같은 연결고리를 가시는 게 호도법이란 거야. 60분법은 그냥 각도로서의 오롯한 그런 크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호도법을 바꾸게 되면 얘가 길이와도 자체적으로 호환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호환 가능한 단위라는 거지. 길이와 각도 자체를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단위가 호도법이라는 거야. 길이와 각도를 삼각함수 자체도 우리가 삼각비 자체도 길이와 각도를 호환을 시키는 거였지만 근데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길이와 각도끼리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호도법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 각도 체계를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우리 지금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과 맞닿아 했으니까. 길이와 각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야 봐봐 내가 구라가 아니라 진짜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의 예시로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호도법으로 쓰게 되면 길이와 넓이야. 근데 봐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세타라는 각도 단위고 얘가 반지름이 r이야. 그랬을 때 호의 길이 봐봐. 호의 길이를 호도법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얘가 지금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 공식이 인 거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건 넓이다.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가 이 호의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길이가 같기를 뭐와? 길이 곱하기 각도래. 말이 돼? 길이 곱하기 각도가 길이래. 근데 이게 60분법으로 쓰게 되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식이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얘가 60분법으로 쓰이게 되면 틀린 식이 돼. 안 돼. 성립 안 해. 하지만 얘가 호도법으로 쓴다면 얘가 맞는 식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증명을 조금 이따 이제 해줄 건데 그 증명보다 증명 해주고 볼까? 증명을 일단 해주고 볼게. 증명보다 일단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무슨 말인지 감은 잡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3분의 파이다. 60도란 말이야. 좀 작네. 근데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3cm다.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얘가 r세타 3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파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거야. 얘 길이야. 길이.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돼서 얘는 3 한 개 날라가고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얘가 넓이인 거야. 넓이. 누구의 이 넓이. 증명을 일단 해줄게. 하여간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길이와 각도를 완벽하게 연결시켜주는 단위로서 호도법을 쓰게 되면 요 안에 각도 단위와 길이 단위가 왔는데 그 결과값으로서 길이가 된다는 거야. 이런 되게 뭐 해괴망측한 내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 해괴망측이 뭐 갑자기 왜 나왔어? 좀 희한한 뭐 기발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뭘 쓰게 되면 호도법을 쓰게 되면.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전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증명을 해봅시다. 얘가 세타가 있고 얘가 R이고 얘가 L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랬을 때 식을 한 개만 딱 적어주면 돼. 그 식이 뭐냐면 세타 대 세타라는 각도를 가질 때 이 L이라는 길이를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360도 내지는 2파이 2파이일 때는요. 2파이일 때는요. 이게 360도가 2파이지. 2파이일 때는요. 전체 원의 원주인 2파이 r을 가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이 2파이가 아까 360도였지. 360도. 360도일 때는 2파이 r이라는 걸 가집니다. 360도일 때는 2파이 r을 가집니다. 근데 파이일 때는 l을 가집니다. 이런 비율로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곱하게 되면 2파이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얘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파이 r 세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약분하게 되면 진짜 l은 r 세타가 되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각도 단위, 길이 단위, 각도와 길이 간의 관계식을 구해서 결국 이 식 안에 얘가 호도법이라는 호도법이라는 각도 단위를 씀으로써 그 각도와 길이가 짬뽕돼서 길이가 되는 희한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만 단위가 라디안일 뿐, 그 각도 단위가 라디안일 뿐, 하여간 길이와 각도 간의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그 호도법이 굉장히 위대한 어떤 단위인 거야. 삼각함수와 아다리가 맞아떨어지지. 삼각함수, 삼각비의 목적이 길이와 각도 간의 연결고리였는데 호도법이란 것도 결국 길이와 각도 간의 연결시켜주는 단위로서 제 기능을 한다는 거지. 길이와 각도를 연결시켜주는 단위로서 라디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60분법 쓰면 절대로 이 식 성립 안 합니다. 60분법 쓰면 왜 안 되는지 볼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가 2파이 대신에 360도 써봐봐. 360도. 360도 쓰면 그럼 얘는 360도 L은 2파이 R 세타가 돼서 L 자체가 L은 180도 분의 파이 R 세타 이상한 식이 나오지. R 세타가 아니잖아. R 세타라는 식은 철저하게 호도법이라는 가정하에 얘가 2파이 라디안을 넣었을 때 생기는 식이었다고. 여기다가 30도 이런 거 넣으면은 식이 깨진다는 거지. 성립하지 않는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넓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넓이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넓이도 증명을 하면 가볍게 보면 됩니다. 넓이도 증명을 하면 세타일 때 넓이가 s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2파이 전체가 2파이일 때 넓이는요. 2파이일 때 넓이는 r제곱 파이였습니다. 얘를 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해줘서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s라는 것은 결국 2파이 곱해지고 2파이를 나눠줘 보자. 2파이. 그 다음에 r제곱 파이에다가 세타 곱한 거.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약분되면서 결국 남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증명이 됩니다. 중요한 건 라디안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한 개를 보시면 얘입니다. 얘가요. 2분의 1 r제곱 파인데 아까 r세타가 l이라며. 자꾸 세타는 내가 파이라고 하네. r세타가 l이라며. 그럼 r세타 자리에 하나 넣어줍시다. 2분의 1에 r세타 곱하기 세타로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 얘가 2분의 1, 얘가 L이지. L세타가 된다는 거지. L세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변형 공식이고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각도와 길이 간의, 각도와 반지름 간의 어떤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지. 자, 이걸 통해서 삼각함수 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각도와 길이의 연결고리로서 삼각비와 삼각함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자,
삼각함수와 삼각비는 각도와 길이 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각도와 길이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호도법이란 것도 결국 각도와 길이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민국이도 아마 삼각함수 많이 까먹었을 건데 오늘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좀 점검을 해봅시다. 동경이란 말, 일반각이란 말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제 요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아까 일반각과 호도법 이야기를 하면서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호도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도법을 60분법과 비교를 하면서 봤고 그 60분법에 대해서 결국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줌으로써 우리는 도 단위를 60분법 라디안 단위로, 호도법 라디안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용어, 호도법이라는 게 각도 60분법 말이 좀 어렵잖아. 나도 근데 이거 흘려들어.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안 중요해. 60분법의 단위는 1도, 2도 그 도 단위인 거고 호도법의 단위는 1라디안, 2라디안 그 라디안인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라디안이고 단위가 도인 거고 그걸 이제 통칭하는 체계를 호도법과 60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을 그렇게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두 가지에서 내가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넘어오면서 확장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지. 각도에 대한 봉인해제. 각도가 45도, 60도, 30도에서 일반각으로 다 확대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였지. 그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 그 삼각형에 대한 봉인해제가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각도에 대한 봉인해제가 어느 정도까지 봉인해제가 되는지를 일반각이라는 걸 통해서 좀 미리 우리가 맛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일반각. 이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봉인해제를 하기 앞서서 너네가 미리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호도법과 60분법도 지금 수체계를 일단 바꿔야 됐지. 그래서 각도 체계를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각과 동경이란 것도 결국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결국 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경이란 게 있어. 자, 봐봐. 어떤 수직선상에 있는데 그 수직선상에 동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X축과 중요한 게 이거야. X축과 기준선. 얘가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거든. 뭐 보통은 별말 없으면 이 X축이 기준선이 됩니다.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 X축, Y축. 그 좌표평면에 있어서 X축 자체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 기준선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선과의 각도를 이루면서 생기는 이 선 자체를 동경이라고 하거든. 내가 알고자 하는 각도를 나타내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동경. 그러니까 이게 동경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얘가 30도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민구가 요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야? 아니잖아. 얘는 하나일 뿐이야. 봐봐.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각도에 대한 봉인해제가 된다고. 각도에 대한 봉인해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0도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기준선과 포개지면 0도겠지. 0도에서 포개지다가 30도가 됐어. 그러면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30도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야. 쭉 가다가 우리가 180도가 되겠지. 요 선 자체가 된다면 180도인 거야. 그랬다가 190도, 200도, 270도, 300도, 360도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도는 거야. 그리고 30도만큼 더 갔어. 그럼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30도가 아니라 390도인 거야. 360도에서 3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으면 360 곱하기 2는 720도지. 720도에서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750도인 거야. 그래서 얘는 기준각도라고 하고 이 기준각도가 그냥 동경의 각도가 아니야. 동경의 각도는 기준각도로서 표현될 뿐 계속 반복될 거란 거야. 주기를 가지고 360도의 주기를 가지고 그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360도를 기준으로서 반복이 되고 그걸 이제 일반 각도라고 하는 거야. 일반 각도로서 그 기준 각도, 얘 30도라는 건 기준 각도, 기준각이고 기준각. 기준이 되는 각인 거고 그걸 이제 구분 짓는 용어로서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지. 일반 각도는 360도를 반복을 할 거야. n번. 몇 번 돌았니? 몇 번 돌았니? 빵번 돌았으면 30도. 한 번 돌았으면은 390도. 두 번 돌았으면은 75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n은 정수고 n은 정수. 자, 여기서 내가 자연수라고 안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돌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이 기준선과 양의 방향으로의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꾸로 돌았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야.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30만큼 간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30도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 플러스 몇 도인데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쭉 가다가 마이너스 360도만큼 갔어. 그렇게 갔다가 다시 30도만큼 바꾸라 한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을 이루는 각도이긴 한데 그 표현 방법이 마이너스 330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봐봐봐. 얘가 양의 방향의 각도거든. 음의 방향으로 얘가 330도라는 거야. 얘가.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간 게 330도라는 것이. 아니라 다를까? 얘가 30도니까 그 30도를 360도에서 30도 빼면 330도 맞지?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갔니? 330도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를 넣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720에서 30도만큼 간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690도 만큼이 결국 이 동경이 이루는 또 다른 각도라는 거야. 동경 하나가 이루는 각도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가 아닌 되게 많은 각도, 무한대로 많은 각도들이 있는데 그 각도를 일반적인 각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일반 각도를 표현을 하는 것이. 왜 지금 이걸 배우고 있겠어? 아까 이야기했지. 철저하게 내가 왜 그 너네 배우지도 않은 그 스포를 다 했냐고. 2단원, 3단원까지. 요 틀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 배우는 이유는 안 나는 거야. 왜 갑자기 호두법 배우지? 왜 갑자기 일반각 배우지? 왜 갑자기 동경 배우지? 다 이거 위해서라고. 각도에 대해서 일반각으로서 각도에 대해서 그 봉인해제를 하는 입장에서 360도 주기로서 계속 반복된다는 그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360도를 기준으로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한 개가 아니라 계속 무한대로 많은 각도들이 다 표현된다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각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덜 했는데 왜 덜 했겠어? 우리는 이제 내가 360도를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바꿔야 돼? 호도법 배웠잖아. 호도법으로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360도는 아까 뭘 했어? 항상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줘라 했지. 그래야 그 60분법이 호도법으로 바뀐다 했어. 그럼 2파이 n이 되고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 문제를 보게 되면 420도가 이르는 동경을 그려보래. 그럼 얘는 360도에서 한 바퀴 돌았고 60도만큼 더 갔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준선은 별말 없으면 요 놈이 기준선이 됩니다. 양의 x축. 그리고 나서 요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 요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요. 60도만큼 더 갔다는 거야. 60도만큼. 요렇게 갔다는 거지. 얘가 동경이고 결국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자체는 60도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야, 너 360도에서 몇 바퀴 돌았니? 근데 하여간 기준각도로서 60도만큼 더 가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얘를 2파이 n. 얘가 더 익숙해져야 돼. 빨간색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0도는 3분의 파이. 180도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60도만큼 기준각을 갖다. 그려놓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0도는 내가 방금 한 것도 야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신기하네. 마이너스 330도는 방금 한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가볍게 이제 연습을 하면 135도를 호도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곱해주게 되면 아까 했던 거구나. 아까 4분의 3파이였지. 자, 근데 이것도 봐봐. 민국이도 봐봐.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나는 이렇게 풀어 맨날. 이게 헷갈리니까. 얘는 180도 빼기 45도잖아. 내가 익숙한 각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180도는 아까 파이였잖아. 그리고 45도는 아까 4분의 파이였잖아. 이거는 나중에 되면 계산 안 해도 되거든. 45도와 180도는 되게 많이 써서 금방 외워져. 그냥 2는 2, 2, 3은 6 이런 것처럼. 거의 뭐 영어 단어처럼 외워지거든. 그럼 그냥 바로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지.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0도에다가 30도만큼 더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결국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질 거거든. 이렇게 하게 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계산이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저 오히려 이런 거 따로 공부해야 돼요? 싫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싫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면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날라가고 얘가 3은 5. 그 다음에 3은 6. 이렇게 되는 거지. 3으로 나눠서 6분의 5파이. 그냥 싫으면 그냥 곱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데 조금 잔머리를 굴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살짝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쭉쭉 넘어가서 4번도 이제 가볍게 내가 보겠습니다. 공식 적용시키는 것만 한번 보자는 거지. 아까 했던 거 복습만 살짝 하면 이런 호가 있을 때 이게 라디안 단위일 때 라디안 단위야. 얘가 라디안이라는 거. 그때 반지름을 알고 그때 각도를 안다면 내가 그 L이라는 거, 그 다음에 S라는 거, 다시 말해서 호의 길이와 호의 넓이를 라디안 단위의 각도로서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R 세타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그다음 중심각의 크기가 다행이네. 4분의 파이라네. 이렇게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얘는 길이가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고 그 다음에 호도법의 각도가 4분의 파이, 45도란 말이겠지. 그리고 그럼 길이는 4분의 3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얘도 2분의 1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고요. 그 각도가 4분의 파이였습니다. 얘를 쓰게 되면 얘가 8분의 9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지금 중요한 게 라디안 단위로서 나와요. 라디안. 호도법인 거야. 호도법. 각도가 호도법일 때 반드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45도로 이렇게 나왔어. 45도.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안 나오고 45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45도라는 그 각도를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45도라는 각도를 4분의 파이라는 라디안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예제 1, 2번은 하고 쉬어야겠다. 예제 1번 별표 치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민국이도 일단 예제 1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별표를 치고 이거 민국이 이거 책을 안 가져왔구나. 얘 한번 풀어봐봐. 이게 일반적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
답지 보지 말고 하세요. 실수 이거 그냥 일사분면 아니야 이거? 그냥 일사분면이지 하고 틀려봐야 됩니다. 답지 보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뒤에 어차피 토요일 날 센수학에서 다시 한번 풀 건데 이건 이제 윤진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고민만 해보고 오라는 입장에서 241페이지에 표현 바꾸기 1-2번이랑 개념 넓히기 1-3번 체크하세요. 요거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 1-3번. 요게 원래 예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표현 바꾸기로 넣어놓은 것 같아. 근데 센수학 하면서 토요일 할 때 다시 다 할 거긴 하거든. 그렇지만 우리 이거 토요일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심학습 할 건데 살짝 조금 할 수도 있어. 조금 할 수도 있는데 토요일 날 안 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할 거야. 되도록 안 할 건데 할 수도 안 할 거야. 하여간 1-2번과 1-3번은 다 모든 학생들 다 풀어야 됩니다. 내가 별도로 뭐 별말 없더라도 이것까지가 숙제고 다만 이제 고민만 해봐야 돼. 왜냐면은 센수학 풀 때 다시 한번 풀 건데 이거 처음 풀 때 나는 이제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풀면 천재지. 안 가르쳐준 어떤 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서 풀어야 되거든. 이제 그거에 대한 물꼬를 예제 1번으로서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보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도다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너네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얘가 세타래. 얘가 세타구나. 그러면 그걸 반땅해라는 거구나. 반땅하면은 얘가 2분의 1 세타겠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겠지. 1사분면 아니야? 이 동경 1사분면에 있는데? 맞지? 근데 답지를 봤더니 1사분면만 답이 아니라 3사분면도 답이야. 무슨 말이냐면 뭐랑 뭐를 착오를 한 거냐면 요 세타라고 준 각은 일반각이야. 일반각이고 내가 지금 잡은 각도는 뭐냐면 기준각이야. 기준각. 너네가 기준각과 일반각을 혼동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문제 속에서 주어진 정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 그 방정식 풀 때도 별말 없으면 실근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복소수 그러니까 허근까지도 고려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별 다른 말이 없으면 일반각을 구해야 되지 하나의 특정한 기준각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적은 거는 기준각이고 하나의 특정한 각도인 거지. 근데 문제 속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일반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속에서 구하라고 한 거 얘를 이제 알파라고 잡아보자는 거지. 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세타로 잡으면 안 돼. 세타로. 얘를 세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세타로 잡으면 안 되고 요 기준각도를 새로운 각도로서 알파로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세타라는 그 일반각은 360도에서 몇 바퀴 돌았니?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문제 속에서 구하라고 한 2분의 세타를 보게 되면 반땅 나눠봐. 야 반땅 나눠봐. 반땅. 나눌 때 아마 답지는 이렇게 풀었을 건데 조금 너네가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하려면 360도를 살려줘야 되거든. 360도는 건들면 안 돼. 왜? 주기성을 가지잖아. 360도는 주기성을 가져서 결국 내가 반복성으로서 일단 인식을 하려면 규칙성을 찾으려면 그 규칙성 여기서는 이제 반복이 된다는 규칙성이지. 360도를 주기로서 계속 반복이 되지. 그 반복이 된다는 그 규칙성을 깨트리면 안 돼. 깨트리면 안 되고 그럼 2를 어디다 보내야 된대요, 쌤. 그러면 여기다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이거 원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인 것 같아. 문제집마다 이 360도를 180도로 바꾸는 여기도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고달파지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얘가 왜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성. 360도를 주기로서 반복된다는 그 반복된다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깨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여. 아, n이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겠구나. n이 2의 배수일 때 중요한 건 이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의 배수라는 게 중요해. 2의 배수일 때와 두 번째로는 n이 2의 배수가 아닐 때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2의 배수일 때와 2의 배수가 아닐 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지. k라는 문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2k랑 2k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런 게 이제 정수론에서의 핵심이고. 하여간 2k와 2k 플러스 1로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넣어봐봐. 내가 왜 나누는지 보자고. 얘 때문이거든. 얘가 2의 배수라서 그런 거야. 얘가 만약에 3이었다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나눴겠지. 얘가 만약에 5였으면 5k, 5k 플러스 1, 5k 플러스 2 이렇게 나눴을 거야. 왠지 한번 봐보자고. 요거에 따라서 갈리니까 내가 주기성을 살려주고 싶었거든. 그럼 이렇게 넣게 되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2분의 지금 여기다가 2k를 넣었지. 그리고 나서 2분의 파이라고. 2분의 알파. 그럼 얘를 다시 적게 되면 결국 360도에 n이라는 게 k라고 바뀌었을 뿐, 이렇게 날아가면서 k라고 바뀌었을 뿐, 하여간 얘도 정수기 때문에 k도 지금 정수로 잡은 거지. 모든 정수. 정수를 정수로서 표현한 거지. k도 정수기 때문에 360도라는 주기성이 훼손되지 않았어. 그러면 2분의 세타라는 그 각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게 된다?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타가 지금 뭐였어?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였거든. 기준각이야, 기준각. 그 기준각의 반땅은 결국 방금 잠시 봤듯이 45도 사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게 훼손이 안 된다면, 얘가 훼손이 안 된다면, 주기성이 훼손이 안 된다면 얘는 45도 미만이니까 결국 45도보다 작은 각도로서 표현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게 되면 360도에서 결국 2분의 2k 플러스 1을 넣으면서 요렇게 나눠져서 요렇게 나눠졌을 때는 또 360도라는 게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이 곱해져 들어가서 180도가 더해진 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2분의 알파. 그래서 얘만큼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야. 얘는 훼손이 안 됐어. 훼손이 안 됐어. 그래서 360도를 주기로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은 계속 반복이 돼. 계속 반복이 됐다가 근데 180도만큼 더 가서 2분의 알파라는 게 결국 45도보다 작은 각도였지. 45도만큼 작은 각도니까 조금 이렇게 가겠지. 이런 각도를 가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180도만큼 더 가서 또 45도만큼 내지는 45도보다 작은 각도만큼 이렇게 2분의 알파만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 동경 자체가 될 것이고 이 동경은 3, 4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네 라고 하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결국 주기성이라는 그 규칙성을 훼손시키지 맙시다 라는 상태에서 봤더니 결국 이 훼손을 안 시키려면 얘가 2의 배수인지 2의 배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졌었다. 그리고 2의 배수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됐었는데 얘는 이제 45도보다 작은 각도니까 일사분면. 근데 만약에 요만큼 1만큼이 더 나오게 된다면 얘 자체가 180도를 더 뱉어냄으로써 180도만큼 더 간 각도, 그래서 3, 4분면에 있는 각도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그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일반 각도라는 것과 기준 각도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너희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반 각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타, 문제 속에서 묻는 것은 일반 각도였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잡고 보는 것은 기준 각도라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호도법 부채꼴 넓이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삼각함수의 부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 민국이는 나한테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은 아찔합니다.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공식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얘가 거의 공식이 한 20가지 정도까지 20개는 무슨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 20개도 더 넘게 나와. 근데 너네가 그냥 그 공식이 좀 다 다른 공식이라면 모르겠는데 너네 맨날 헷갈린 거잖아. 사인 30도, 사인 60도 맨날 헷갈리는 이유가 뭐야?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공식들이 한 20몇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걸 외우지 말자는 거지. 그게 몇 페이지였냐면 잘못 배우게 되면 저기 261페이지 봐봐. 이게 요약본인데 요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이지만 탄젠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261페이지에 그 공식 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뭐 되게 난잡하지. 옆에 살짝 보면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거든. 총 몇 개야? 1, 2, 3, 4번 4번 지금 말이 4번이지 몇 줄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지. 6줄인데 사인에 대해서 6줄, 코사인에 대해서 6줄, 탄젠트에 대해서 6줄이니까 6, 3, 18 18개를 외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걸 이제 이해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궁금해야 되니까 261페이지에 있는 그 공식들을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있다가 저 체크리스트 뒤에 있는 거 가져가서 체크리스트 적어주시고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15분 쉬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